네, 안녕하세요. 서영태 기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어떤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공매도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랑 또 한투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10월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약칭 한투현인데요. 한투현 정의정 대표입니다. 앞뒤로 똑같죠, 정의정. 우영우보다 인기는 못하지만 나름 몸을 던져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한투현은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식시장 환경을 개선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념을 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원은 약 5만 2천 명 가량입니다. 한투현은 그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약 350회 가량 펼쳐왔습니다. 열심히 그 몸으로 뛴 결과 두 가지 대표적 그 성과가 있었는데요. 우선 2020년 3월 이후 공매도 3차례 금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주가 폭락 때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러 차례 그 격렬한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2차례 면담을 했고 공매도가 3차례나 그 금지된 끝에 지금도 일부 종목은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인데요. 2년 유예 결정에 저희가 그것도 선봉에 서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사 앞에서 그 11차례의 촛불 집회를 개최했었고요. 저희 회원들과 함께요. 그리고 또 세미나 때 민주당 모 의원과 격렬한 그 토론 또 설전도 이제 벌이기도 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투현 명의로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 주식 투자자 중 66.4%가 금투세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게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결국 그 작년 12월에 극적으로 2년 유예가 이제 타결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과 한바탕 치열한 전쟁을 치른 끝에 하여튼 그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고 이게 그 내후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이었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지금은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되겠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다시 전투 모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페 한투현에 오시면 위 두 가지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열띤 활동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또 워낙 뜨겁고 한데 그 2차 전지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공매도 관련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냥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숏셀링을 한 건데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투자 의견이고 투자 행위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죄는 아니고 뭐 그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 공매도를 K공매도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늘 뜨거운 감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입니다. 비단 2차 전지 종목 주주님 말고도 공매도의 공짜만 들어도 치를 떠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의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만 공매도로 너무 쉽게 돈을 벌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650조 원을 보유해서 시가총액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의 우리 주식시장 공매도 비중은 어떠냐? 무려 70% 내외입니다. 26%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는데 공매도는 70% 한다. 이것은 공매도가 그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정보력과 매매 기술력과 자금력이 뛰어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로 너무나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극도로 집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피해는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잘못된 공매도 제도와 외국인으로 대변되는 악성 공매도 세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은 부익부로 만들어주고 개인 투자자는 빈익빈으로 만드는데 어느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최근 금융당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므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요. K공매도 실상을 보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국부 유출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불공정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한투현은 지난 2021년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 게임스탑 운동의 한국판인 K스탑 운동을 펼쳤고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와 금융당국의 문제입니다. 그 공매도가 외국인이랑 기관한테는 되게 유리하고 개인한테는 더 불리하다. 뭐 국부 유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이게? 예. 네, K 공매도를 비유하자면 힘센 성인이 아주 약한 어린아이의 지갑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아주 조금 과장하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들의 이제 공매도 세력은 특수 계급에 준하고는 대우를 받고 개인 투자자는 천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헤비급 프로 선수와 그다음에 프라이급 아마추어 선수인 개인 투자자를 같은 링에 올려놓고 싸우게 하는 꼴이어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털리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 즉 세금만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1조 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5글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투자자 보호를 안 하는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K 공매도는 98%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이 점유하고 개인은 불과 1, 2%가량인데요.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은 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그런데 금융 분야만 국한해 놓고 보면 금융 문맹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세계에서요.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많고요. 그로 인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공매도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후진국형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역기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추산할 때는 약 한 90%가 역기능이고 10%가 순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K공매도는 주로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매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보력, 매매 기술력, 자금력 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개인이 접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고 싶어도 주식을 빌려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이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그 금리가 외국인과 대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은 너무 우대하고 개인은 너무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개인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공매도는 필연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이제 돈을 버는 구도인데요. 공매도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공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불리한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역기능이 90%라 하셨는데 이게 공매도가 그래도 그 단기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가격을 발견하도록 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사례를 해외 사례지만은 뭐 중국의 이제 루이싱 커피 이런 데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걸 까발려서 또 제대로 또 잡아냈다고 이렇게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물론 공매도에는 분명히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가 거품을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수소차 기업인 니콜라 같은 경우에 부정한 기업의 이제 비리를 밝혀서 주가를 이제 그 바로잡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순기능만 있으면 좋은데 역기능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공매도의 역기능과 순기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래된 논란인데요. 문제는 후진적 주식시장인 우리나라에는 순기능은 아주 조금만 있고 역기능이 압도적이어서 저희가 볼 때는 구할 가량이라고 봅니다. 그 무시무시한 태풍도 보면 100% 나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순기능도 있습니다. 태풍도 뭐냐 하면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해양 생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수분 부족도 큰 비를 몰고 와서 수분 부족도 해결을 해주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K공매도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로 태풍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반드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공매도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공매도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공매도가 활성화되고 선진국인 공정한 주식시장인 미국에서조차 공매도에 그 반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탑 운동도 있었고 또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사기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기능이 압도적인 K 공매도를 빨리 손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생각해보면 게임스탑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례 보면 반감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후진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선진국이랑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해외랑 달리 좀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개인이 공매도로 크게 피해를 보면은 뭐 그 이유가 또 무엇일지도 또 좀 듣고 싶은데 예. 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10중 8구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네. 뭐 정확히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2010년인가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하여튼 뭐 90% 가까이 잃는다지 그런 기사를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실력이 좋거나 운이 좋은 분들 중에서는 수익을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다 잃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투자자들 평균을 보면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말고도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부를 하지 않고 얇은 기에 의존해가지고 묻지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실을 입는 경우, 또 부하 내동 매매를 해서 또 단타에 집중해서 등등의 이유, 그다음에 또 최근 그 SG 엄청난 사태에서 보시듯이 주가 조작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희생양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가 세계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했음에도 10년을 투자했는데도 오히려 마이너스 된 기업들도 뭐 엄청 많습니다. 뭐 한화라든지 뭐 NHN이라든지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격적인 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021년 2월에 한양대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 2016년부터 3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신용 투자를 하는데 공매도 수익과 신용 투자 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39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주체가 39배 수익, 개인에 비해서 2배, 3배도 아니고 39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뭐 해외 토픽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투자로 해서 하루에 3천만 원을 벌었을 때 공매도 세력은 12억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간 3년 동안 통산을 하면 개인이
3억 원 벌 때 네. 공매도 세력은 무려 9,175억 원이나 벌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노다지 바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의 헤어질 결심을 포기한 채 수십 년째 길을 쓰고 공매도에 집착, 집중,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충격적인 것은 위 논문 발표 뒤에 네. 정부와 금융당국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근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민을 이토록 비보호로 일관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공매도로 인한 개인 피해가 심한 이유는 이제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네. 그 양쪽 선에 첨단 무기를 장착한 채 주식시장에서 싸우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목검 하나 달랑 들고 외국인 기관하고 겨루다 보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잘못된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을 잡아먹는 헤지펀들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 헤지펀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어떤 공매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했을 때 그걸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매도 세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합니다. 뭐 몇 군데 헤지펀드가 뭐 그 연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의 A 헤지펀드가 공매도 잘못했다가 스퀴즈로 인해서 파산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과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좁고 여의도 그 좁은 땅에 헤지펀드가 다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행위는 어지간해서는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좀 천하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반의 장미를 택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돼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 잘 돼 있고 뭐 금융기관도 많고 펀드도 많고 하니까 서로 싸우면서 균형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개인한테 철저히 불리하니까 또 개인이 또 잘 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좋은 의견이신데 그러면 이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면 좀 어때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고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한투현 요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개인 공매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 2%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투자자 공매도가 한 30%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래된 역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자본시장 역사가 일천한 상태여서 직접 비교는 힘들고요. 그 공매도를 그 전면 그 똑같이 개인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은 현재로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려면 그 상당한 실력 연마가 있어야 되고 또 정보 입수, 또 자금력, 매매 기술력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후진국 환경 하에서의 개인 공매도 확대는 지금 만약 공매도를 개인한테 전면 허용해서 똑같이 겨루라고 하면 오히려 개인의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공매도 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런 이제 엄청난 국민 피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윤석열 정부에게 그 개혁 수준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확대는 선 공매도 개혁, 그 다음에 개인 공매도 확대, 이게 순서입니다. 1번은 공매도 개혁, 2번은 개인 공매도 확대. 그래서 현 정부의 그 공매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매도 세력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잠깐 피켓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켓을 또 저희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매도 개혁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인수위원회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아직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400만 주식 투자자 그 행복 시대를 열려면 평균적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1,400만 명 국민이 돈을 벌면 전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민제 선진국이 앞당겨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 관련해서 6가지를 꼭 고쳐야 됩니다.
또 피켓이 많네요. 예. 네. 첫 번째 그 상한 기간입니다. 120일 이내로 상한을 무조건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개월간 공매도를 재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제한 뭐 이론적으로는 10년까지도 공매도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길 이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담보 비율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는 현재 그 작년까지는 이제 140% 담보 비율이었다가 그 개인이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120%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나 잘 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서 그들이 돈을 좀 덜 벌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거꾸로 개인만 120% 낮췄고요. 외국인 기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05%입니다. 105%하고 120%는 그 무려 4배 차이였고 과거에는 8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기관 외국인을 120%로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피켓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2019년 상반기까지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금융위원장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2018년에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가 지났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발을 빨리 폐기하고 그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되죠. 공무원이.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 피해가 줄어드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무차익 공매도가 하루에도 뭐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 구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공매도 순기능, 역기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논란을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가 맞느냐, 누구 말이 옳느냐.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순기능이 맞느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역기능이 맞느냐.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계좌가 특정되기 때문에 공매도 계좌 10년 동안 그 수익액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계좌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뭐 큰 돈이 아니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많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나 천문학적 피해다. 그러면 그게 공매도의 98%를 점유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 재산을 빼앗아 간 게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 조사를 꼭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약자인 중소기업만 정부가 보호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 기관 대비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보 공개 신청을 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한다는 얘기는 금융위원회 모든 예산이 개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보호 TF팀을 반드시 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게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한국 주식시장이 또 선진국 대비로 저평가받는 게 여러 또 문제점이 있어서인데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그 이유가 또 뭘까요? 예. 너무나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여럿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주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첫째, 공정하지 않은 후진국적 요소가 너무 많다. 둘째, 골고루 잘 사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그동안 매우 부족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착했다. 물론 3번은 뼈 있는 농담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1980년대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혁혁한 민주주의가 진행되었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코스피가 2천을 사상 최초로 2천을 돌파했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도 2천 초반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이제 박스피 장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제반 펀더멘탈 대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나 심한 상태입니다. 그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다음 4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 낮은 배당 성향 및 등 주주 환원 미흡을 이제 첫 번째 원인인 43% 원인으로 꼽았고요. 둘째, 기업의 낮은 성장성. 셋째,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 넷째, 회계 투명성 부족 및 기관 투자자 부족을 이제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거기에 2가지를 더하자면 주가를 하락시켜 먹고 사는 공매도의 주가 하방 압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 증여세율을 들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작년 말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면 0.84로 45개국 중 41위인데요.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보다도 못합니다. 올해 초 미국 매체에 의해 강력한 국가 6위에 선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지배구조협회가 펴낸 2020년 보고서에 우리나라 지배구조 순위를 보면 12개 국가 중 9위인데요.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왜 이럴까요? 셋째, 그 지나치게 낮은 주주 환원도 심각합니다. 배당 성향 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그 주주 환원율도 미국이 89% 가량인데 우리나라는 28%밖에 안 됩니다. 넷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기업 회계 투명성은 63개국 중 2017년에는 63위로 꼴찌, 2021년에는 겨우 53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후진적인 주식시장 환경 속에서 쓰러져간 개인 투자자 동지는 부지기수이며 그 어떤 참사 못지않게 재산 피해가 컸다고 판단합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원인이 뭔지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또 해소할 또 우리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정부도 그렇고 뭐 당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조차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근데 국회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네, 우선 자꾸 나쁜 통계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인과 금융 당국자들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인데요. 소액주주 보호 순위는 25위였습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투자자 보호 지표는 137개국 중 99위였으며 2016년 IMF가 발표한 소액주주 보호 분야는 순위는 분석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인 20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큰 목소리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과 편법과 불법을 깨부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주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평균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2.0 시대를 최대한 빨리 열어야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밑에 나오는 주식시장 발전 TF팀 신설, 이것도 금융위원회에서 반드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법 개정 이슈인데요.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인데요. 현행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회사를
위하여인데요. 상장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당연히 일반 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 상법 조항 때문에 상장 회사의 이사들이 일반 주주를 무시하고 회사와 지배 주주를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소액 주주의 권익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가가 오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현행 이사 충실 의무인 그 회사를 위하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개정안을 하는 이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요. 무슨 명분인지 국회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쿨쿨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심각한 문제이자 국회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같은 당 박주민 의원께서 동일한 조항의 그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자는 법안인데 뭐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개정을 요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개정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으로 작용될 결정적 한방으로 될 것이라는 게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4월 11일에 국회 그 대정부 질문 때 이용우 의원의 질문 때 한동훈 장관께서 의미 있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 위 상법 개정안을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하면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마운 발언이었습니다. 그 상법 이사 충실 의무 법률안 개정은 이를테면 그 치안이 불안한 그 지역에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있고 없고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재벌, 기업과 같은 전경련 및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고 특히 뭐 증권학회 회장 같은 분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이 피폐해지는 무리수다. 또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지배주주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누려오던 편법 불법에 의한 특혜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은 이미 그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이사 충실 의무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때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 개정이 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낙선 운동도 펼치시고 이게 당사 앞에서 집회도 여시겠다 뭐 얘기하셨는데 그 밖에 또 한투현의 계획도 있습니까 이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투현의 꿈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려면 주식시장의 후진적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한투현의 활동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투현은 아직은 능력도, 뭐 자금도, 조직도 그 열악한 규모의 비영리 단체이지만 낙후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려는 의욕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350여 차례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몸을 던지며 일종의 천병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 행동과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주식 환경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빈곤 노인층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의 일부를 바로 주식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주식시장 발전은 필연적으로 주가 및 기업 가치 상승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서 개인부터 국가까지 공히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주식 배당금이 연금이 되는 환경이 되면 빈곤 노인층이 일부 줄어들 것이며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면 또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이 늘어나서 연금 고갈도 일정 부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시장 참여자 간의 불공정한 제도를 고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오너와 지배주주의 그 사익 편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장기 투자 문화를 좀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지 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 한투현의 그 단톡방에는 36개 주주 종목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있는데요. 아주 활발한 활동은 아니지만 차츰 내실을 기하고 또 외연을 넓혀서 주주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뭐 전초 기지로 네,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좀 긴 제 말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주식시장의 그 주주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주인공을 초대합니다. 촛불혁명 때처럼 광장으로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투연. 세 글자 검색 후에 40초만 시간 내셔서 네이버 카페 한투연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개인들을 위해, 개미를 위해 싸우는 투사를 제가 오늘 만난 느낌입니다. 네, 정의정 한투현 대표님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